연출을 맡은 신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통 잘 안 되는 김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출 맡은 김보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주로 김창호 교수님한테 해주시면 되고요. 네, 뭐 궁금한 거나 네, 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네. 네, 잘 봤고요.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가 나이가 들어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교수님은 어떤, 이제 나이가 저보다 형인데 지금 어떤 거를 하기를 원하는지, 제주도에서 한 달에 3, 4일 사는 게 그게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더 원하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일단은 뭐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교 졸업하고 한 20년 정도 일을 했는데 제가 일이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아서 했고 또 하고 싶었고 또 해야 했고 또 자존심이 셌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대에서 거의 매일 맞았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힘든 거에 기준을 무게감을 정했기 때문에 제가 힘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정신은 모르는데 이미 제 몸이나 상황은 제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선 것 같아요. 한 7년 전, 8년 전부터. 그리고 그게 이제 앞에 인터뷰했던 그 친구들이 그런 공통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3명. 그리고 참고로 그 3명하고는 앞으로 안 만나려고 하거든요. 저딴 식으로 인터뷰를 했으니까 상상도 못했고요. 영화에는 도움이 됐지만 개인적인 관계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균형 있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일을 조금 해야 한다. 이제 그게 이제 뭐 가족의 배려로 제주도에 제가 이제 한 달에 일주일은 좀 가입됐다. 그리고 이제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 정도는 제가 유튜브도 찍으면서 좀 혼자 지내고 싶고 주말에 가족이 오면 좋겠다. 안 오면 더 좋다. 말씀 더 잘 얘기가 돼서 제주도에서 이제 그 균형 잡힌 삶을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저 영화 찍은 거는 꽤 됐고요. 지금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 잡힌 삶을 이제 3분의 1을 하고 쉼을 이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와서 계속 쉬게 됐습니다. 참 이렇게 뭘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좀 세상이 도와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네. 여기 먼저 손 드신 분이 계셔서 여기 가운데. 네. 저는 다른 것보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숙제를 푸셨는데 영화에서 나오지 않은 전화통화 말고 아버지와 나누신 첫 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다시 혹시 교수님께 남은 숙제가 혹시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사실 이제 수술을 하셨잖아요.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소리에 2단계가 있대요. 소리가 들리는 거하고 그 소리를 뇌가 구분하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태리 말을 들으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뜻이 뭔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 재활을 3개월에서 1년 해야 된대요. 근데 현재 상황은 아버지가 안 하고 싶대요.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뭐 여러 가지 이 영화보다 훨씬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 엄마가 글을 모르세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듯 엄마가 이제 문자화된 글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엄마도 이제 글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엄마도 힘듦과 자존심 상황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언어 재활하는 대로 가셔라. 그걸 다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이게 좀 그렇게 해놓겠다. 그럼 이제 걸어서 한 30분인데 택시를 타고 가셔라. 택시 드린다 할 때는 아버지는 택시 안 타시겠대요. 버스만 타시겠대요. 그리고 갔다 와서 힘드니까 안 가겠대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영화에 나오지 못한 그 뒷면에 아버지가 수술을 하셨는데 소리 듣기를 원치 않으신대요. 엄마도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역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숙제는 개인적으로는 다 했다고 봅니다.
카톡도 왔고요.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 수술하시고 막둥이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셨을 때 교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그걸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아버지가 우리가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잖아요. 평생에 70년 만에 소리가 들려서 고맙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너무 고맙다 이랬는데 아빠가 고맙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저게 저렇게 표현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건 큰 스크린으로 보니까 이제 귀가 안 들리시면서 아버지는 정서를 표현하는 거에도 엄청난 제약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상당히 하신 건데 표현력이 저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고맙다라는 말을 평생에 하질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셨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셨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저 얘기를 하셨다는 것 자체는 스님이 할렐루야라고 말한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 자체로 되게 건조한 감정 표현이지만 또 그런 집안 또 그런 환경 가지신 분 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저런 단어나 표현을 쓰는 분이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그때는 좀 그렇게 막 감격스럽지는 않았는데 자꾸 영화를 보면서 그게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경매에 대한 분이고요. 손이 내리자마자 보셔서 잘. 네, 저기 핑크색 마스크. 제가 8년 전에 백혈병이었어요. 그래서 김창욱 교수님 강의를 듣고서 굉장히 많이 웃었거든요. 많이 웃고 그래서 완치가 됐는데 저희 집 이야기 같았어요. 다큐멘터리가. 저희 아버지가 8년 전에 그 침을 잘못 맞으셔가지고 지금 89세신데 다리가 안전뱅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희 엄마 보는 것 같았어요. 김창욱 교수님 어머님이. 그러니까 너무 평생을 고생을 하셨고 아버지가 평생을 바람만 피시고 너무 그냥 젊은 시절을 그렇게 탕진한 세월을 보내셨는데 이제 늙어서 다리가 좀 이렇게 다치셔서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암 선고를 받고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엄마랑 여행도 많이 가고 김창욱 교수님 강의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완치를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너무 그냥 김창욱 교수님 어머님처럼 아버님만 알고 너무 그런 세월로 고생만 하시다가 너무 그냥 허망하게 이렇게 손도 써보지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어요. 뇌경색으로. 애가 지금 11살인데 1년을 집 밖을 나오지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 너무 그냥 불쌍하게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는 더 어린아이같이 막 계속 사고가 나시는 거죠. 길거리에서 막 그 전동차 타고서 멈추면 막 119 출동을 하면 거기를 가서 또 사고를 제가 수습을 해야 되고 남동생들은 직장을 다니니까 제가 그거를 2년의 고초를 겪으면서 너무 그냥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저희 아버지 곁에서 계시면서 얼마나 많이 마음이 힘드셨을까 계속 이렇게 눈물 나고 울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저희 엄마 아빠 모습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교수님 통해서 저는 소통을 많이 했는데 제일 후회되는 게 그 어린아이 같은 아버지를 겪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짧게 네. 시간이 길게 가면 약간 네네네. 새롭게 한 소설 같은 느낌이 드니까 우리 한 30초 안에 네. 사실 제가 이걸 한 거는 아버지에게 말을 한번 걸어보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네. 그게 유튜브로 하려고 했는데 감독님이 영화로 만들어 주시거든요. 네네네. 우리 선생님도 어머니에게 네. 30초 안에 네. 꼭 하고 싶은 말 짧게 하셔도 되고 네. 한 30초 정도 엄마한테. 엄마 부를 때 보통 뭐라고 부르셨어요? 엄마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엄마하고 우리 메시지,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시죠. 네, 엄마 너무 그냥 고생 많으셨고 아버지 모시느라고 자식 보듬고 그 가정을 버리지 않으려고 평생 너무 고생하셔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말 한마디 제가 하고 싶었는데 임종도 못 보고 혼수 상태로 그냥 그렇게 돌아가셔서 평생 가슴에 한이 됐어요. 다시 살아와 계신다면 제가 정말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엄마 앞으로 제가 앞서갈까봐 늘 기도하시고 우셨는데 제가 엄마 몫까지 열심히 살아서 아버지 잘 모시고 저희 애기도 잘 키우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머니 아들날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박수 병이시세요. 한번 주세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충격 때문에 집에 좀 계시다가 오늘 영화 보러 오셨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김창욱 TV라는 유튜브 채널에 강연을 합니다. 제가 6월 그 티켓을 선생님께 보내드릴게요. 나머지분들은 사시면 되거든요. 네, 사시면 다 올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꼭 스태프분에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 함께 오시라고 2장. 그럼 왜냐면 자꾸 집에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서울시가 왜 도시철도 65세 이상 어른들께 그 무료 그거를 드리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65세가 넘으시면 사실 돈이 있는데도 공짜로 저걸 이제 버스나 지하철이나 그걸 한다고 할 때 훨씬 많이 움직이신대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 적정하게 걷고 사람들 만나고 움직이는 게 훨씬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계속 계시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니까 한 달에 한 번 꼭 그 바깥 나디를 한번 하시면 좋겠고 완치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2년이 한 6년 전에 2014년도에 휴먼 아카데미 할 때 저는 강사 과정을 하면서 또 좋은 말씀도 너무 잘해주셔서 그 과정대로 사실 지내면서 한 5, 6년간 삶이 너무 밝게 빛나고 그러면서도 근데 그렇게 제가 삶이 빛나고 너무 즐거우니까 더 우상처럼 더 우러러보게 되는 거예요. 살라는 대로 사니까 너무 즐겁다. 그런데 오늘 영화를 보면서 그 뒷 무대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아프면서도 견디는 모습, 사실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좀 충격적이기도 했었고, 근데 사실은 저 역시도 저기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지인들의 말씀처럼 인간적인 면모는 사실은 그다음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영화 보면서 그게 많이 해소되었고 딱 첫 번째 드는 그런 단어는 영화를 보면서 강연계의 프레디 머큐리 같았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서 강연계 뭐라고요? 프레디 머큐리 퀸. 프레디 머큐리. 네, 발음이 좀. 전 욕하는 줄 알고 이렇게. 네, 프레디 머큐리. 네, 프레디 머큐리 같은데요. 프레디 머큐리가. 너는 목통이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네, 상당히 그 좋은. 보헤미안 랩소디에서는 네. 그 영화에서는 사실은 그 시대적인 배경도 그랬고 영국의 상황도 그랬고 조금 약간 우울하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 새롭게 시작하신 것만큼 또 다른 후속편도 너무 보고 싶고 이제는 정말 인간으로서의 정말 즐기는 삶을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김창훈 TV 너무 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그런 삶 자체도 보여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주부다 보니까 자녀들의 이야기는 많이 안 하시고 거의 나오면 그냥 그 이미지만 말씀을 하시는데 부인이나 자녀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이나 지금 아이들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되는지. 오늘 와이프하고 아이가 왔고요. 네, 돌아보지 마시고요. 뭘 자꾸 남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알려주는 만큼만 아시고 모든 사정이 다 사정 있는 집들이거든요. 또 감독님 사정 많으시고 그런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 와이프도 그리고 아이의 얼굴이나 와이프의 얼굴이 뭐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되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고 저도 개인적으로 가족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뭐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 같이 가 있는 사진이나 영상은 이제
올리는 것을 서로 이렇게 별로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당연히 궁금해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떤 개인이 미디어 활동을 할 때 그 가족들을 반드시 노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가족들의 선택도 있고 또 제 개인의 선택도 있고 물론 궁금해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꾸 네이버에도 지금 가장 많은 질문이 뭐 결혼했나요? 이혼했나요? 이렇게 남의 가정에 참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잘 있습니다. 물론 며칠 전에 크게 싸워서 또 와이프가 집을 이틀 나가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뭐 저희 와이프가 사주하신 분은 아니시죠? 네, 기분이 언짢네요. 네. 안녕하세요. 김창욱 교수님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되게 힘들 때 교수님 강의 보고 많이 위로받았거든요. 근데 영상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느낀 게 저도 지금 작가로 활동하면서 사람들한테 행복이나 위로나 힐링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고 그리고 또 얘기를 이제 실제로도 이렇게 말로 하는데 저도 사실 가족들하고 사이가 되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좀 약간 터부시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재작년에 아버지가 이제 암 수술하시면서 저도 가족들에 대한 이제 김창욱 교수님이 영상에서 말한 숙제를 또 지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어가지고 좀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김창욱 교수님이 이 숙제를 하시면서 어떤 점을 제일 많이 좀 느끼셨고 어떤 점이 좀 좋아지셨고 성장하셨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숙제를 하면서 영화야 그냥 1시간 20분 나오지만 몇 개월이 들어갔고 심지어 오늘까지도 그 감독님들하고 묘한 그 싸움이 있습니다. 뭐 다 말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인간사가 감독님은 저한테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런 느낌도 있고 저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게 친구지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에 어머니 계단에 앉아서 웃으시는 모습 있잖아요. 몇 번을 봤는데도 전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리고 저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제가 죽는 그날까지 꺼내서 보고 또 울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지금 이 일을 했다고 지금 당장 대단한 걸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러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 그 여운으로 느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뭐 경황이 없거든요. 삶이 그렇게 늘 낭만적이지 않고 늘 영화적이지 않고 삶은 되게 현실적이고 처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영화 이걸 개봉하고 또 지금 가장 신경 쓰는 건 GV에 인원이 안 차는 거를 하루에 10번도 신경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의 감동 뭐 이런 거보다는 계속 문자 야 네가 뭐 많이 사야 되는 건 아니냐 뭐 네가 홍보해라 뭐 이런 게 지금의 요즘의 화두이지 지금은 이 감동은 오히려 그냥 이 영화를 할 때 이미 몇 번 봤잖아요. 근데 오늘도 저는 그냥 혼자서 좀 봤습니다. 네. 오히려 그 시간이 그걸 느낄 때지 이 극장에서 나가면 지금은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봉이 다 끝나고 이게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지나면 그때 뭔가가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이제 GV가 대전, 광주, 부산이 있는데요. 여러분 대전이 지금 많이 자리가 떴거든요. 대전으로 오셔서 보시든지 아니면 대전 사시는 분들께 전도 많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솔직한 상황 그렇습니다. 네. 저 세 가지인데 일단 세 가지 안 됩니다, 선생님. 지금 손 들고 쌈나게 생겼는데 지금 세 가지. 지금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네.
제일 중요한 걸로. 조금 이어지는 건데 후련하신지 그 숙제가 아, 후련한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시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셨는데 왜 떨리지? 그러니까 후련하신지 그럼 그 수술을 안 하신다고 하셨을 때 짜증이 나셨잖아요. 얼마나 짜증이 나셨나요? 선생님이 질문 3개 한다고 할 때 난 짜증 정도예요. 네,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국밥 드시는 영상을 되게 많으신데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네. 뭔지. 그게 국밥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버지하고 기억이 거의 없는데, 제가 이제 저희 집이 제주도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부모님 고향은 전라도신데, 부모님이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아버지가 저만 데리고 제사를 지내러 가면서 배를 타고 어떤 시장 같은 데서 그 뚝배기 같은 곳에 국밥을 사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하고 대화는 없었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화를 내지도 않고 무섭게 하지도 않고 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가서 아버지가 사줬던 그 어린아이가 먹기엔 좀 그렇잖아요. 요즘 사실 어린아이들한테 그 뚝배기에 그런 돼지국밥 같은 거 주진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아이들 위주의 음식이 그렇게 막 나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 음식이 좋은 거보다는 그때의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처럼 트라우마의 반대말도 있거든요. 아직 정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정할 거예요. 근데 그 트라우마의 반대적 현상이 저한테 생긴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이미지로. 그래서 국밥을 먹는 건 국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때 아버지와의 그 좋았던 느낌을 이렇게 무의식으로 먹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국밥은 좋아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후련한지 그냥 숙제는 했으니까 제가 이제 저희 딸에게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되니까 뭐 사랑한다, 보고 싶다가 아닙니다. 어떤 말인지 맞추시는 분에게 맞췄다고 할게요. 네, 맞아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숙제하고 놀아라예요. 제가 아이한테 하루에 몇 번이고 하는 게 숙제하고 놀아. 그러니까 놀아도 숙제하고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숙제를 했잖아요. 그 결과야 어떻게? 그러니 여러분도 언젠가는 기회가 되시면 숙제하면 좋겠죠. 안 하셔도 저는 저희의 인생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숙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 언젠가 마음에 힘이 되시거든. 숙제를 해보면 좋겠죠. 네. 저는 오늘 이제 미션을 받고 여기 왔는데요. 김상호 선생님을 저희 동에 모셔와라는 미션이에요. 국정원에서 오셨나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 10시에 선생님 어떻게 하면 모실 수 있을까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께 전달해드리고 제 질문은 꼭 읽어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미션은 아마 실패할 것 같아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뒷자리에.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영화 제목이 들리나요였잖아요. 네. 오늘 영화를 보면서 제가 딱 들릴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버지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 얘기였는데 그 수술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난 40년 동안 다리가 아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혼자 있고 싶다는 말. 그 두 마디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우리 엄마도 수술을 해서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다리가요. 다음 제목은 걸으나요인가요? 네, 시리즈로 들리나요? 걸으나요? 보이나요? 네, 그리고 혼자 있을 수 있게 혼자 정말 여행을 보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계속 그 생각만 들어서 네. 저한테 그 말만 들렸습니다. 네. 많이 봐주시면 꼭 걸으나요? 그쵸. 어머니의 인생이 참으로 마음 아프죠. 네.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빵빵 터트리는 것도 다 엄마 나올 때고 가만히 있을 때의 무게감도 사실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무 대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사실 웬만한
배우들하고도 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관객으로 봤을 때 저 무게감, 어떤 삶의 무게감이겠죠. 뭐 단순하게 뭐 말을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어머니가 그렇게 느껴졌나요? 오늘 보시면서? 그렇다면 한 번 더 봐주십시오. 그게 또 그러면 또 안 보이는 게 보이거든요. 주변에 많은 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의만 듣다가 이렇게 교수님이 좀 민낯을 본 것 같아서 되게 반가웠고요. 그리고 이제 숙제를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좀 휴식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아버지가 숙제를 이제 좀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감독님께 제작하면서 봤던 인간 김창호, 그러니까 김창호 교수님이 가장 인간답다고 생각했던 때는 언제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인간 같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뭐 저는 말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 감독님. 인간적으로 눈 뜨고 주무시거든요. 언제 김창호가 인간적으로 보였냐? 김창호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러려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하여튼 뭐 자기네들은 다 길게 해놓고 나머지 자기 여튼 뭐 친한 친구로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숙제를 같이 한번 바라보고 이야기해보면 어떨까라고 이 영화를 시작했고요. 이 영화를 가지고 무슨 뭐 세상을 바꾸는 주제나 담론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 이런 애도 이렇게 살고 저런 사람도 저렇게 살고 다 그렇게 산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창한 담론을 다루는 다큐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잠시 이 영화 보시고 너무 깊이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구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인간적으로 보일 때는 밥 먹을 때만 인간적으로 좀 보이고요. 나머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영화가 나온다는 것은 영화에는 사실 보여지는 사람만 보여지는데 사실 이제 감독님들이나 또 뭐 PD님 또 사실은 그런 분들의 너무 뻔하고 식상한 얘기지만 그리고 항상 세상에 진짜 중요한 얘기는 대부분 식상한 얘기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감독님들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영화여서요.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김창호에 대해서 얘기하는 한 7, 8명 있잖아요. 보셨죠? 왼쪽 3명은 제가 연락 끊을 애들. 누구라고 말하고 싶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부류, 그리고 제가 평생 친구처럼 또 지내야 될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른 시선을 2개를 봤습니다. 첫 번째, 영화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감독 친구들의 저에 대한 시선. 그게 영화에 담겨 있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그러면 나는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는 과연 저 친구들의 스펙트럼 중에 어떤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는가? 그걸 또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영상들이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전화하면 영화 지구에서 이렇게 많은 질문이 나온 건 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잘 봤고요. 아까 초반에 지인분들이 나와가지고 소통 전문가인데 이렇게 주변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걸 좀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는지랑 이걸 찍고 나서 소통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거나 바뀐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가 불러서 오신 거예요, 지금? 분위기 이때까지 좋았는데. 그리고 일단 저는 소통 전문가라고 제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첫 책을 낼 때 출판사에서 당신이 테마가 없으니 이걸로 잡자고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게 제 올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커밍아웃 하는데 나는 소통 전문가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런 건 있겠죠. 강연할 때는 대중들과 소통을 꽤나 잘하는 사람이다. 이것만 팩트입니다. 강연할 때는, 방송할 때는, 일부 어떤 방송을 할 때, 그리고 나는 그런 포괄적인 무슨 소통에 대한 전문가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너무 한쪽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써서 나머지를 모든 걸 제물로 바친 것 같아요. 네. 영화 그 날씨 아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한번 꼭 봐보시면 날씨를 맑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여자아이가 기도를 하면 날씨가 맑아지고 이 아이는 점점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기적처럼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영상에도 보면 저희 미자 누나가 그래요. 그 미자 누나 계속 밝게 하잖아요. 분위기 띄우려고. 집안 어두운 분위기. 그래서 누나 지금 공황장애거든요. 그래서 여행 간다고 저한테 너무 힘들어서 저 수술하는 날 못 오겠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나도 가고 싶은데 가. 하고 싶은 거 해. 계좌번호 보내봐. 그랬더니 누나가 569-1518-03 우리은행 김미자라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제 일을 많이 안 하려고요. 그래야 좀 제 에너지가 있어서 저에게든 가족에게든 뭐 주변 친구하고든 그거 할 에너지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와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의 코믹한 가족 다큐멘터리를 잘 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소통 전문가가 아니시지만 저는 소통에 대해서 좀 질문도 드리고 싶어가지고 보통 부모님은 자식한테 강요를 하고 자식은 부모한테 설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싫어서 부산에서 서울로 와가지고 도망왔거든요, 사실은. 저도 30대가 됐고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그래도 어머니 아버님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혹시 질문으로 그냥 그쪽으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깔끔하고 멋들어지게 하려면 죽을 때까지 못한다. 그러니 어색하게 하시는 게 최고로 잘하신 거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면 멋들어지게 하고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하지, 이렇게 하면 죽을 때까지 못한다. 어색하게 하셔라. 그리고 이 엄마하고 아빠 만나는 두렵잖아요. 이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면은 또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영화에서 소개한 대로 두려워하면서 하시는 게 더 마음의 평안이 온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겨서 그 숙제를 하려고 하면 평생 못한다. 두려움과 함께 그 일을 하려고 하고 깔끔하거나 완성되어 있게 하지 말고 멋쩍거나 어색하게 하는 게 결국은 맞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꼭 그 숙제를 어색하게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선생님 마음을 위해서, 또 부모님 위해서. 오늘 누구랑 오셨나요?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아, 여자친구. 프로포즈 했나요, 혹시? 네? 부모님 얘기할 때 인상 엄청 쓰시더니. 우리는 그런 아들을 후려자식이라고 하거든요. 저 후려자식 아주 그냥 엄마 아빠한테 하는 거.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할 때 여자가 뭘 아냐면 깔끔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색할수록 프로포즈는 진실을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실만 있으면 어색해해도 여자친구가 좋아할 거예요. 그건 부모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깔끔한 것보다는 진심을 갖고 어색하게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또 막 손 많이 드셨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극장 그리고 또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으시려면 지금 정리하고 그리고 이번 달 마지막 주 토요일인가요? 네. 김창욱 쇼 하는 게 온오프믹스라는 어플 받아서 들어가시면 거기 가면 질문 훨씬 더 원활하게 소수정예로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 고객 예매해서. 그리고 저희가 그 압구정하고 서울 몇 군데에서 1차에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호응을 보여주셔서 2차 그 GV를 하기로 결정이 네, 결정 나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끼리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요. 좀 서로 좀 기분 나쁜 것도 있고 또 말을 또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요. 친구 사이지만 그래서 조금 저희가 그런 게 없지 서로 전혀 화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 되게 기분 좋은 건데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 뭐 GV도 있는데요. 오늘 혹시 영화 보시고 느낌이 있으셨으면 소중한 사람한테 추천을 하거나 소중한 사람하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어색한 가족하고 봐도 나갈 때는 그래도 서로 얼굴 보면서 느낌이 살짝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에서도 GV 하거든요. 뭐 같이 가시기가 그러면 부모님만 오셔도 보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마음의 어떤 표현이 되니까. 네, 잘했죠, 영화. 거르나요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사인이나 사진 원하시나요? 아까 후원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사인 포스터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들리나요 6월 10일 날 개봉하니까요. 주변에 많이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